며칠이 흘렀다. 장례식장 냄새가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다. 거실 커튼을 걷자 묵은 햇살이 밀려들었다. 먼지가 반짝이며 떠다녔고 어제까지 매일같이 맡던 양 냄새가 여전히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눅눅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엔 시어머니의 숨결이 묻어 있었다. 이제 이 냄새도 사라지겠지. 생각하자마자 가슴 한켠이 비어버렸다. 식탁 위엔 어제의 남은 물컵이 그대로 있었다. 손잡이 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그 컵을 쥐었다. 따뜻한 물을 받아 입에 대자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 물맛이 쓰고 달았다. 나는 싱크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릇을 씻으며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는 늘 물을 세게 틀지 말라고 했었다. 물이 튀면 세제 거품이 벽에 닿는다며 조용히 천천히 하라고 했다. 나는 오늘따라 일부러 물을 세게 틀었다. 거품이 손등에 튀고 그 따뜻함이 손목을 덮었다. 그 순간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안에서부터 흔들렸다. 거실 시계를 보았다. 11시 반. 어머니가 늘 약을 챙겨 드시던 시간이었다. 나는 습관처럼 약통을 찾았다가 이내 멈췄다. 약통은 여전히 식탁 한가운데 있었다. 정갈하게 정리된 알약 케이스, 날짜가 적힌 작은 메모지. 5월 12일 아침. 그 날짜를 보며 이상하게 손끝이 차가워졌다. 어제 날짜였다. 그제야 모든 게 끝났다는 사실이 조금은 실감났다. 방을 정리해야 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그 방 안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을 것 같았다. 문을 열자 창문 틈새로 햇빛이 들어왔다. 커튼 끝이 흔들리고 하얀 먼지가 빛을 따라 춤을 췄다. 정리된 침대 시트, 머리맡에 놓인 작은 스탠드, 그리고 벽 한켠에 걸린 낡은 스웨터. 그 스웨터엔 어머니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세제를 써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였다. 손끝으로 스웨터의 목 부분을 만졌다. 오래 입은 천의 결이 부드럽게 닳아 있었다. 그 촉감이 이상하게 사람의 살결 같았다. 나는 그 옷을 접지도 걸지도 못한 채 그대로 안고 있었다. 마치 그 품 안에서 오래된 온기를 찾듯이. 서랍을 열었다. 단정하게 개어진 수건들 사이로 손가락이 들어갔다.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다. 얇고 낡은 봉투였다. 봉투 위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지연에게. 한 글자 한 글자가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낯설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꺼내 들었다. 아직 열지 않았다. 그저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다. 무게는 가벼웠지만 마음은 묘하게 눌렸다. 편지 끝이 살짝 구겨져 있었다. 몇 번이고 썼다 지운 흔적 같았다. 봉투 옆에는 작은 손거울이 있었다. 오래돼 유리가 조금 흐릿했다. 금색 테두리는 군데군데 벗겨졌고 뒷면엔 이름 모를 상표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무심코 거울을 들었다. 내 얼굴이 어슴풀에 비쳤다. 그러나 그것은 내 얼굴 같지 않았다. 피곤하고 건조하고 어딘가 닳아버린 얼굴. 시어머니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이 거울을 어머니가 매일 썼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아침마다 머리를 빗으며 이 거울을 보던 그 모습. 여자라는 건 나이 들어도 끝내 자기 얼굴을 잃지 않아야 해. 그 말이 생각났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그녀는 평생 가족만 바라보다 결국 자신은 사라진 사람이었다. 그 거울은 어쩌면 그 사라진 얼굴의 마지막 흔적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거울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렸다. 열면 무엇이든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열지 않을 수도 없었다. 손톱으로 봉투 끝을 잡았다.
종이가 부서질 듯 약하게 찢어졌다. 그 안에는 2줄짜리 메모가 있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짧고 단단한 문장. 눈이 멈췄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해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나를 미워했다는 뜻일까? 아니면 나처럼 자기 자신을 미워했다는 뜻일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손거울을 다시 들었다. 그 속에서 눈이 마주쳤다. 어머니의 눈과 나의 눈. 그 사이엔 닮은 상처가 있었다. 서로 몰랐던 그러나 너무도 닮은 두 여자의 얼굴.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한 여자의 고백이었다. 사랑하지만 표현할 줄 몰랐던, 미워하지만 끝내버리지 못했던 그런 사랑의 방식이 담긴 고백. 나는 거울을 품에 안고 천천히 방을 나왔다. 빛이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어머니의 그림자가 아직도 천천히 숨쉬는 것 같았다. 유언장이 공개된 날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 집은 이상할 만큼 질서정연했다. 그러나 그 정돈된 공기 속에서 나는 낯선 냄새를 맡았다.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서만 나는 공기였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지만 아무것도 제자리가 아닌 느낌. 그게 지금의 집이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유언장 봉투가 놓여 있었다. 변호사의 명함과 함께. 남편은 며칠째 그 봉투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시누이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다. 유산 얘기를 하려는 건지 형식적인 안부를 전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늘 마른 종이처럼 바스러졌다. 나는 그 전화들을 받지 않았다. 받아봤자 서로의 상처만 긁힐 뿐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어머니의 방을 청소했다. 먼지를 닦고 침대를 고르고 시계의 시간을 맞추었다. 그 작은 행동들이 어쩌면 아직 당신을 보낸 게 아니다라는 내 마음의 저항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 방은 점점 냉기를 품었다. 창문을 닫으면 햇살이 막혔고 방 안은 바로 어두워졌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자꾸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무언가를 부탁하는 듯한 숨소리 같기도 했다. 식탁에 앉으면 가족의 자리마다 흔적이 보였다. 남편의 자리에는 신문이 놓여 있었고 시누이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 자리를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공허감이 밀려왔다. 이 집의 중심이 사라지니 모든 관계가 방향을 잃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서류철을 들여다보았다. 일터의 문제인지 아니면 유언장 때문인지 몰랐다. 그의 어깨는 굽어 있었고 눈밑은 어두웠다. 그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불안과 애정, 그리고 피로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와 마주 앉아 있어도 대화는 없었다. 우리 사이에는 늘 어머니라는 이름의 벽이 있었다. 밤이면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부엌불을 켜고 따뜻한 물을 끓였다. 컵에 물을 따를 때마다 김이 올라왔다. 김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사진 속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 온도의 차이가 내 마음을 찢어 놓았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유언장을 공개해야 한다는 통보였다. 날짜는 이틀 뒤였다. 나는 그날 이후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평소 하던 설거지조차 집중되지 않았다. 그릇이 미끄러져 깨졌다. 그 깨지는 소리가 내 안의 긴장과 불안을 대변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다. 눈 밑에는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고 입가에는 굳은 주름이 생겼다. 그 얼굴이 점점 시어머니를 닮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이 두려웠다. 마치 그분이 나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유언장 공개 전날 밤
나는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 문장은 여전히 수수께끼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미움보다 더 깊은 감정이 느껴졌다. 나도 어머니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어머니 역시 나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우리는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며 평생을 보냈다. 그러나 끝내 닿지 못한 마음이 있었다. 그날 밤 꿈을 꾸었다. 긴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돌아서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닿기 전에 그녀가 사라졌다. 대신 손바닥 위엔 낡은 손거울이 놓여 있었다. 그 거울 속엔 아무 얼굴도 비치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하늘은 맑았다. 유언장 공개 날이었다. 남편은 말없이 정장을 입고 나갔다. 나도 따라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았다. 피곤한 얼굴 하지만 어딘가 단단해진 눈빛.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어떤 말이 기다리고 있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 유리에 내 얼굴이 비쳤다. 그 속에서 나는 한 사람을 보았다. 시어머니의 그림자와 닮은 여자, 그러나 그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눈을 가진 여자. 그게 바로 나였다. 집을 나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은 고요했다. 누군가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종이 위에 쓰인 시어머니의 글씨가 눈앞에서 번졌다. 이 집의 거울은 며느리에게 주시오. 내가 보지 못한 내 얼굴을 대신 봐주었으니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과 시누이의 시선이 동시에 나를 향했다. 차가운 눈빛이 공기처럼 스며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의심, 불쾌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거리감.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의 풍경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게 흐릿했다. 신호등의 불빛조차 색을 잃고 있었다. 손거울의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 얼굴을 대신 봐주었다. 그 말은 축복이었을까 혹은 죄책감의 고백이었을까? 집에 도착하자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남편은 말이 없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시누이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며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나는 부엌으로 걸어가 물을 마셨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러나 갈증은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빛이 닿지 않는 구석에는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아직 남아있는 듯 했다. 거울을 손에 들었다.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은 피곤하고 흐릿했다. 그 속에서 누군가의 눈동자가 깜빡였다. 내 것이 아닌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거울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시어머니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그 사진 속의 미소는 묘하게 생소했다. 그 미소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 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졌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외로움을 나는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나 또한 가족의 이름으로 자신을 감춰왔고 어머니도 그랬다. 두 여자가 한 지붕 아래서 서로를 닮아가며 미워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계 초침이 부엌 벽을 두드렸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창밖에서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거울을 품에 안은 채 앉아 있었다. 그 유리 속에는 나와 어머니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았다. 둘 다 말없이 견디는 여자, 누군가의 가족으로만 불리던 이름 없는 여자. 아침이 밝았을 때 거울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그 안을 바라보고 싶지 않았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식탁 위를 비추었다. 그 빛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눈물이 났다. 나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다. 더 이상 울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날 오후 남편은 나를 외면한 채 서류를 챙겼다. 시누이는 집으로 와서 방안을 뒤적였다. 서류, 도장, 잔금 모든 말이 돈으로만 이어졌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멀리서 들었다.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다. 그때 깨달았다. 이 집에는 더 이상 내 자리가 없다는 걸. 방문을 닫고 가방을 열었다. 옷을 몇 벌 넣었다. 그리고 손거울을 조심스럽게 싸넣었다. 어머니의 냄새가 남은 스웨터를 그 위에 덮었다. 창문 밖에서는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이 집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거실로 나와 신발을 신었다. 문 앞에 서자 발밑이 무거웠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나는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봤다. 거실, 식탁, 시어머니의 의자,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 안에 나는 이제 없었다.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볼을 스쳤다. 하늘은 맑았지만 이상하게도 어두웠다. 길가의 나무가 흔들렸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 바람 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그냥 바람의 울음 같기도 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발소리가 낯설게 울렸다. 세상이 조용했다. 사람들의 말소리, 차의 소음, 새소리마저 멀리 있었다. 오직 내 발자국 소리만이 나를 따라왔다. 길 끝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한 번 숨을 고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신 햇살이 눈을 찔렀다. 그 밝음 속에서 문득 마음이 가벼워졌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다시 나로 살아야겠다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나 자신으로. 그 결심은 크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처음으로 맑은 울림이 일었다. 집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손거울을 꺼내보았다. 햇살에 반사된 유리가 반짝였다. 그 속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어딘가 다른 눈빛을 하고 있었다. 두려움 대신 단단한 고요가 깃든 눈. 그때 알았다. 어머니가 말한 내 얼굴을 대신 봐달라는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건 이제 내가 너 자신을 보라는 말이었다. 나는 손거울을 천천히 가방 안에 넣었다. 이제 다시 내 길을 걸어야 할 시간이었다. 집을 나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내가 묵고 있는 작은 여관방엔 햇빛이 잘 들지 않았다. 창문은 작았고 커튼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다. 방 안에는 세제 냄새와 눅눅한 시트 냄새가 섞여 있었다. 가방 한쪽엔 시어머니의 손거울이 있었다. 그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울렸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감정. 마치 오래된 돌이 물속에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TV도 켜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꺼두었다. 세상과 단절된 그 고요 속에서 오히려 숨이 조금 편해졌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어김없이 생각이 밀려왔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 유언장, 그리고 남편의 침묵. 그 모든 것들이 한데 얽혀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가끔 손거울을 열어 내 얼굴을 보았다. 점점 낯설어지는 얼굴. 피곤한 눈빛 속에서 어머니의 그림자가 다시 떠올랐다. 하루는 여관 주인이 말했다. 시어머니의 친구 한 분이 나를 찾고 있다고. 이름은 정분 씨였다. 낯익은 이름이었다. 장례식장에서 나를 잠시 껴안던 노년의 여인이었다. 그녀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따뜻했다. 낮고 느린 말투. 오랜 세월의 인내가 묻어나는 음성.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조금 해주고 싶다고.
그녀를 만나러 간 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작은 카페였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커피향이 진하게 퍼져 있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잿빛 머리, 얇은 목도리, 손에는 낡은 가죽 지갑. 그 얼굴에는 세월이 만든 주름이 많았지만 그 주름마다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그녀는 내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녀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속엔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한 남자와 함께 서 있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눈을 마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 숨겨져야 했던 것처럼 어딘가 슬펐다. 나는 손끝으로 사진 모서리를 만졌다. 그 순간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건 내가 알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 미소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러움이 있었다. 정분 씨는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젊었던 순자는 사랑했던 남자와 결혼하지 못했다. 집안의 반대, 가난, 그리고 시대의 벽. 그녀는 결국 지금의 남편, 그러니까 나의 시아버지와 결혼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감정을 숨기고 살아내는 법을 배웠다고 했다. 표정 없이 일하고 말 없이 견디는 일상. 그게 그녀가 선택한 생존의 방식이었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속이 서서히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저릿했다. 시어머니의 냉정함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니. 그녀가 나를 미워했던 게 아니라 어쩌면 나에게서 자신을 봤던 건 아닐까.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신을 숨기고 결국 사랑받지 못한 여자. 그녀와 나는 그렇게 닮아 있었다. 정분 씨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미소를 지었다. 그 눈빛은 오래된 애정과 연민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부탁한 게 있었다고. 내 며느리에게 진실을 전해줘. 나는 미안하다고. 그 한 문장이 내 머릿속을 울렸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손등이 따뜻했다. 그 온기가 마치 시어머니의 손 같았다. 나는 그 온기에 이끌리듯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에서 눈물이 천천히 고였다. 조용히 흘러내린 눈물이 손끝을 적셨다. 그녀는 잠시 내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다. 나는 그 손끝의 떨림이 전해지는 걸 느꼈다. 그녀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미안하다고. 그 말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평생을 견디며 살았던 한 여자의 마지막 용기였다. 카페를 나서자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스쳤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주머니 속의 손거울이 달그락거렸다. 나는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 햇살에 비춰보았다. 유리 속의 얼굴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슬픔 대신 고요가 자리했고 어딘가 단단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정분 씨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뒷모습이 작게 흔들렸다. 나는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시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길, 그녀의 냄새가 바람 속에 섞여 있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머니.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 깊숙이 울렸다. 그리고 그 울림은 곧 결심으로 변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이제는 어머니의 진심을 바로 마주하기로. 나는 카페 문을 나섰다. 하늘이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발밑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가 나와 시어머니의 그림자를 겹쳐놓은 듯 보였다. 그녀와 내가 비로소 한 줄의 길 위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순간이었다. 비가 그친 새벽이었다. 문을 여는 순간 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세제 냄새와 먼지, 그리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공기의 냄새.
마치 시간이 멈춘 방 안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집은 그대로였다. 식탁 위에 신문, 시어머니의 약통,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그동안 이 공간을 원망의 시선으로만 바라봤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손거울을 꺼내들었다. 창문 쪽으로 기울이자 햇살이 유리 위에서 부서졌다. 거울 속의 얼굴이 흐릿하게 반사되었다. 그 속엔 어머니의 눈빛이 그리고 내 눈빛이 동시에 비쳤다. 나는 그제야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야 조금은 이해해요. 며칠 뒤 변호사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유언장 원본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마음이 조용히 떨렸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모든 걸 마주해야 할 때라는 걸 알고 있었다. 사무실 안은 차가웠다. 남편과 시누이가 이미 와 있었다. 서로의 눈빛은 여전히 냉담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쳤다. 그 종이는 생각보다 낡았고 글씨는 작고 단정했다. 그는 마지막 한 문단을 천천히 읽었다. 이 집의 거울은 며느리에게 주시오. 내가 보지 못한 내 얼굴을 대신 봐주었으니까. 짧은 문장 속에 모든 게 들어있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시누이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듯 했다. 그러나 나만은 알았다. 그 말은 사랑의 유언이었다. 평생 말하지 못한 사과, 감춰야 했던 진심, 그리고 여자로서의 마지막 고백. 시어머니는 내게 자신의 삶을 건네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편지와 사진을 모두 꺼냈다. 정분 씨가 건네준 그 사진 속 젊은 시어머니와 남자의 표정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후회와 그리움이 엉켜 있었다. 그녀는 결국 그 사랑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평생 감정을 감췄다.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그녀가 왜 나를 냉정하게 대했는지, 왜 늘 아무 말 없이 내 행동을 지켜봤는지. 그녀는 나를 젊은 시절의 자신으로 본 것이다. 감정을 숨기며 가족의 울타리 안에 묶인 또 다른 여자. 그녀는 내게 자신을 투영했고, 그래서 나를 미워했고, 동시에 누구보다 아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손거울을 올려두었다. 거울 속에 나는 울고 있었다. 눈물은 조용히 흘렀지만 그 눈물 속에는 이상하게도 평온이 있었다. 그건 억울함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한 뒤에 흘리는 조용한 용서의 눈물이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나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비 냄새가 들어왔다. 그 냄새는 어머니의 방에서 맡던 냄새와 닮아 있었다. 무겁고 따뜻하고 조금은 씁쓸했다. 책상 위에 놓인 거울이 비에 젖은 빛을 반사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한 여자의 인생을 보았다. 억눌림 속에서도 꿋꿋이 살았던 한 여자. 그녀는 결국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그 사랑의 방향을 바꿨을 뿐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삶을 나에게 건넨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다. 내 얼굴을 대신 봐주었다. 그건 내게 남긴 유산이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너만은 너 자신을 잃지 말아라. 나는 손거울을 꼭 쥐었다. 유리 표면이 따뜻했다. 마치 그 속에 아직도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거울을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집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이제는 숨이 막히지 않았다. 여전히 남편은 나를 외면했고 시누이는 불만을 품었지만 그들의 말은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않았다. 나는 이제 알고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나에게 무엇을 바라셨는지. 창밖에서 빗줄기가 점점 잦아들었다.
나는 천천히 창문을 닫았다. 창문 유리에 내 얼굴이 비쳤다. 그 얼굴은 이전보다 단단하고 고요했다. 시어머니의 얼굴과 닮아 있었지만 분명히 달랐다. 그건 살아있는 나의 얼굴이었다. 비가 그친 뒤 하늘은 맑았다. 창문을 닫지 않은 채 잠이 들었는지 커튼 사이로 싸늘한 공기가 스며들었다. 방 안은 적막했고 공기에는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손끝에 닿는 공기가 차가웠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전날 저녁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관계가 끊어지는 소리 같았다. 거실은 어둡고 차가웠다. 탁자 위에 던져진 서류 봉투, 거기엔 유언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 남편의 필체로 적힌 낙서가 눈에 들어왔다. 이게 전부 거짓이라면 어쩌지? 그 한 줄이 내 마음을 찔렀다. 그는 아직 어머니의 진심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나도 그 믿음의 바깥에 있었다. 부엌으로 물을 끓였다. 주전자의 김이 천천히 피어오르는 걸 바라보았다. 그 단순한 장면이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금세 마음이 무너졌다. 손거울을 꺼내들었다. 새벽의 희미한 불빛 아래 유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 속의 얼굴은 낯설었다. 어제와 똑같은 얼굴인데 어쩐지 모든 표정이 사라져 있었다. 그 속에 나를 보고 있자니 마치 세상에 혼자 남은 사람 같았다. 아침이 되자 전화가 울렸다. 신우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빠르게 흔들렸다. 그녀는 분명히 분노하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단 한 가지로 요약됐다. 당신이 이 가족을 망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날 오후 남편이 돌아왔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지만 발걸음은 낯설었다. 그는 눈을 피했고 말없이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의 표정에는 지침과 혼란 그리고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마음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가 벽을 타고 내 가슴으로 박혔다. 나는 의자에 앉아 손거울을 꺼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울지 않았다. 대신 텅 비어 있었다. 눈동자 안쪽에 남아있는 그림자는 어머니의 그림자 같았다. 그녀도 이런 고독을 견뎌왔을까? 평생을 가족 곁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진짜 가족이 아니었던 기분. 그게 어떤 외로움인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밤이 깊었다. 불을 끄자 어둠이 집안을 삼켰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사람이 사라지고 말이 사라지고 숨소리마저 사라진 공간에서 나는 내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때 손거울이 천천히 빛을 반사했다. 달빛이었다. 나는 거울을 들어 얼굴을 비췄다.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저 맺혀 있었다. 이 집에서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그 눈물 한 방울에 담긴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 준비를 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그의 등을 보며 차가운 공기를 삼켰다. 그 등이 떠날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비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잃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거울을 손에 쥐었다. 그 속에 나는 이미 어제의 내가 아니었다. 점심 무렵 정분 씨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봉투는 얇았지만 그 무게는 묵직했다. 순자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어요. 그 아이는 나와 다르다.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 한 문장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단지 끝내 닿지 못한 사랑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부엌으로 가 창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향기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나에게 남편의 사랑보다 더 오래 남는 무언가를 남기고 떠났다. 그건 여자로서의 용기였다. 그리고 그 용기는 지금 내 안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가슴 속에서 천천히 문장이 떠올랐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그 한 문장이 어두운 집안에 불을 켠 듯했다. 나는 손거울을 가슴에 꼭 안았다. 유리 뒤에서 희미하게 빛이 반짝였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빗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나는 창가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엔 잔잔한 평온이 깃들었다. 그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만이 아는 고요였다. 이제 나는 알았다. 가족의 무너짐 속에서도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그것이 어머니가 내게 보여주려던 마지막 진실이었다. 아침이 밝았다. 그러나 내 안의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다. 모든 것이 조금씩 정리되는 듯 보였지만 어딘가 덜 끝난 감정이 남아있었다. 무언가 아직 닫히지 않은 문 하나가 내 마음 어딘가에 있었다. 그 문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그날 오후 정분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남긴 녹음기를 내게 전하고 싶다고 했다. 목소리가 담긴 마지막 흔적이라며 그건 나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다. 두려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날 저녁 나는 카페에서 정분 씨를 만났다. 그녀는 조용히 손가방을 열어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은빛의 오래된 기기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건네는 사람의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두 손으로 그 녹음기를 받았다. 차가운 금속의 온기가 손끝에 전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계속 흔들렸다. 창밖의 풍경은 익숙했지만 모든 색이 흐릿했다. 나는 녹음기를 품에 안았다. 그 속에는 아직 꺼내지 못한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은 숨소리가 있을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없었다. 집안은 고요했고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울렸다. 나는 조심스레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다. 그 뒤로 낮고 느린 숨소리. 그리고 익숙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지연아, 이건 내게 하는 말이야. 목소리가 떨렸고 단어마다 공백이 길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았어. 다만 내가 너무 나를 닮아서 두려웠어. 숨이 막혔다. 몸이 굳은 채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의 음성은 한 단어 한 단어 내 안의 오래된 벽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내가 나처럼 살지 않길 바랐어. 참는 여자, 기다리는 여자, 사라지는 여자로 살지 않길.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지만 마지막 문장은 분명했다. 너는 나보다 더 강한 여자야. 그러니 너답게 살아. 눈물이 터졌다. 소리가 나지 않는 울음이었다.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 쏟아져 나왔다. 그녀의 목소리가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그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방 안을 감쌌다. 나는 그 안에서 울었다. 오랫동안 참았던 울음, 미움과 사랑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한참 후에야 녹음은 끝났다. 공기가 정지된 듯 고요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로 젖은 손바닥에서 시어머니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 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너는 나보다 강한 여자야. 그제야 알았다. 그녀는 내가 미워한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싸워야 했던 또 다른 나였다는 걸.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평생을 엇갈렸지만 그 밑바닥에는 같은 마음이 있었다. 사랑과 후회, 두려움과 바람.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고백을 남기고 떠난 것이었다. 나는 손거울을 꺼내 들었다. 거울 속에 눈이 부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어딘가 다르게 빛났다. 슬픔보다는 결심에 가까운 빛이었다. 그 빛 속에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희미하게 겹쳐졌다. 나는 속삭였다. 이제야 들었어요, 어머니. 창문을 열었다. 저녁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바람 속에는 먼지와 꽃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냄새가 낯설지 않았다. 그건 오래전 시어머니의 방에서 맡던 냄새였다. 나는 그 바람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 순간 마음속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오해와 원망, 미움과 죄책감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마치 얼었던 땅이 봄빛에 풀리는 듯 했다. 나는 조용히 거울을 내려놓았다. 거울 위에는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 한 방울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이제 모든 게 명확했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했고 나는 그 사랑을 미움이라 착각했다. 그녀는 나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다. 참지 않아도 되는 사랑, 사라지지 않는 사랑. 나는 손거울을 천천히 닦았다. 유리 표면이 맑아지자 내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그 얼굴엔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동시에 미소가 피어났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밤이 깊어갔다. 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었다. 나는 그 바람에 귀를 기울였다. 그 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잘했어요. 이제 당신의 얼굴로 살아가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아침이 밝았다. 긴 밤을 통과한 방 안은 조용했고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세상이 새로 태어나는 소리, 아주 미세한 빛의 숨결만이 공기 속에 흘렀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부엌에 물을 올렸다. 주전자가 끓기 전 김이 맺히는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다. 그 속에 내 얼굴이 있었다. 예전처럼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눈빛이 단단해져 있었다. 어제의 나와는 다른 나답게 살아가려는 여자의 눈이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손거울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레 들어 햇살 앞으로 가져갔다. 유리 위에서 빛이 부서졌다. 그 빛은 마치 새벽 안개처럼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 속에서 나는 미묘한 따뜻함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내 어깨를 살짝 감싸주는 듯한 감촉이었다. 거울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숨을 골랐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 속의 얼굴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건 시어머니의 얼굴이 아니라 나의 얼굴이었다.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고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은, 그럼에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얼굴.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햇살이 식탁 위를 타고 흘렀다. 그 빛이 손거울에 닿아 반사되었다. 방 안이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오래 묵은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졌다. 이제는 미움보다 이해가, 후회보다 감사가 남았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의 어머니는 여전히 단정하고 조금은 딱딱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표정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나를 차갑게 바라보는 얼굴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눈빛 속에 연민이 보였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 그녀의 삶이 이해되자 나의 삶도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때 문이 열렸다. 남편이 들어왔다.
발소리가 낯설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다. 나는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대신 거울을 내려놓고 따뜻한 물을 잔에 따랐다. 그 순간 그의 그림자가 햇살 위에 겹쳤다. 그 그림자 속에는 여전히 서먹함이 있었지만 예전만큼 차갑지는 않았다. 잠시의 정적. 그 짧은 순간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기류가 있었다. 서로가 이미 알고 있는 후회, 서로에게 미안했던 시간, 그 모든 것이 말없이 흘렀다. 우리는 오랜만에 같은 공간 안에 있었고 그 침묵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그는 부엌 창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햇살이 비치는 곳에 놓인 손거울을 발견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것을 들어 올렸다. 거울 속의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 얼굴에는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잠시 그 빛 속에 머물렀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스며들었다. 아무 말 없이 그는 거울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말로 풀 수 없는 이해가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 둘 다 시어머니를 용서했고 결국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정원으로 나갔다. 햇살은 부드럽고 흙냄새가 진하게 올라왔다. 꽃잎 사이로 작은 벌이 날아들었다. 나는 손거울을 들고 하늘을 비췄다. 유리 위에 구름이 비쳤다. 그 구름은 천천히 흘렀다. 그 안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마치 나를 인정하듯 아주 조용히 웃고 있었다. 나는 거울을 가슴에 품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번졌다. 바람이 지나가며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다. 잘 지냈지? 이제 괜찮지? 나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눈꺼풀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이 내 마음까지 닿았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정원 위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나는 의자에 앉아 손거울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그 속에 나는 고요했다. 어머니의 얼굴과 닮았지만 분명히 다른 여자. 이제는 자신의 얼굴로 세상을 마주하는 여자.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은 참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게 아니라 끝내 나 자신을 지켜내는 일이었어요. 그 말이 바람에 흩어졌다. 바람이 멀리 흘러가며 햇살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세상이 완전히 고요해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그녀의 향기, 그녀의 삶이 이제는 내 안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나는 거울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흙을 만졌다. 촉촉한 감촉이 따뜻했다. 햇살이 내 어깨를 감싸며 속삭이는 듯 했다. 이제 정말 괜찮다고. 그리고 나는 천천히 웃었다. 처음으로 아무런 미련도 없이 웃었다. 내 얼굴에 피어오른 그 미소는 어머니가 평생 찾지 못했던 얼굴이었다.